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종합 정리 시간인데요.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제 종합해서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쭉 1주차부터 해왔던 전체 과정, 마음을 찾고, 알고, 다루고, 나누고, 쓰고 하는 이런 정 과정을 통째로 한번 이해해서 정리해 봅니다. 이번에 이제 공부할 내용, 결국은 이 공부를 왜 하느냐? 행복해지자 이거예요. 행복을 가꾸는 방법. 자, 지금 어떤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이제 제가 항상 이 수업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말을 시작하죠. 제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을 때 어때 보이시나요? 좀 평화로워 보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느냐.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평화로운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같은 걸 다 이렇게 내고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 있으면 옆에서 볼 때도 그렇게 느껴져요. 참 묘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느냐. 마음을 잘 쓰고 있으면 삶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날마다 즐겁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에요. 나날이 즐겁습니다. 근데 마음을 잘못 쓰고 있으면 불행하고 불편하고 죽지 못해 살지 하는 식으로 나날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느껴지는 삶이 어떤가 하고 보면 불행하다면 마음을 잘못 쓰고 있는 거고요. 행복하다면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알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만약에 지금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이걸 행복하게 만들 거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애쓸 마음은 어떤 것이냐. 자, 가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아주 온전한 행복 속에서 날마다 좋은 날로, 날마다 즐겁고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싶다. 근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달리 애쓸 것도 없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면 내가 뭘 애써야 할 거냐. 보람차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과 다르게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고요. 그렇게 내 삶의 주인공이 나인 건데, 가만 보면 나도 어쩌지 못하는 마음에 끌려서 산다. 내가 마음의 노예로 산다. 이게 참 뒤집힌 현실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진짜 내 삶 아니에요? 마음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찾으면 삶이 보이죠. 마음을 찾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가게 되면 이 삶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그 가는 길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루면 내 삶에 가는 길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마음을 나누면 이 삶이 아주 풍요로워지죠. 풍부하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마음을 잘 쓰게 되면 나도 모르고 끌려가던 삶, 마음에 끌려가던 삶에서 내가 마음을 내 마음대로 부리는 삶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 쓰기, 이걸 우선 좀 정리해 볼게요. 한눈에 보면 우리 이제 그 12주차, 13주차, 14주차 이게 이 내용인 겁니다. 12주차에서 행복 키우기, 그 다음에 본성 이루기, 서로 돕기, 이렇게 해서 행복 키우기에서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과 안정된 기분과 현명한 생각, 이걸 잘 갖춰서 이 삼각편대를 잘 갖춰서 목적을 이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행복을 키운다. 그래서 이제 뚜렷한 목적은 행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한다. 행복의 조건을 쫓는 것이 아니라 행복 자체를 추구한다 이거죠. 사람답게 행동해서, 그래서 당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 것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안정되게 침착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안정된 기분.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 최선을 찾는 것. 이것이 현명한 생각. 이것을 잘 조합해가지고 그래서 행복하고자 하는 행복을 이루어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행복 키우기에서 다뤄본 거고요. 지난주에서 다뤘던 13주에서 다뤘던 본성 이루기는 우리가 본래 갖고 있었던 우리 절대적인 마음,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랑, 연민, 기쁨, 비움이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가리지 않고 그냥 품는 그 마음, 그리고 연민은 남의 아픔과 괴로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마음을 깊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기쁨은 남의 행복과 즐거움을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한다. 그래서 마음을 이건 넓게 하는, 넓게 펼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움은 모든 잣대를 버리고 늘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비움이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사랑, 연민, 기쁨, 비움, 이것은 본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라서 여기에 이제 마음을 두고 자꾸 이런 마음을 내고 상상하고 마음을 먹고 이걸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의 본래 갖고 있었던 이 본성이 이루어진다. 진짜 내가 된다. 리얼 셀프. 참 자기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완성되는 거죠. 진짜 나다운 내가. 이게 이제 본성 이루기에서 다룬 겁니다. 이렇게 된 이런 이제 내가, 이런 힘을 갖게 된 내가 이 세상과 만나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마음을 어떻게 써갈 거냐 할 때 이제 서로 돕는, 도움이 되는, 내가 이 세상에 좀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이해관계를 따져보라도 남는 삶, 이 세상에 살아갈 의미,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아낌없이 나누는 거, 부드러운 말, 이로운 실천. 그래서 하나로 어울리는 것. 그러니까 가지려고 하는 삶, 소유욕에서 함께 나누려는, 함께 하려고 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을 나누어서 서로 힘이 되게 하고, 그리고 좋은 일이라면 힘닿는 대로 실천하는, 이로운 실천을 마음껏 해가는, 힘껏 해가는,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투명하게 어울리는 것으로 이런 삶이 가능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져 간다. 이렇다면은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쏟아볼 만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14주차 강의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전체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내 마음 찾기의 전체 흐름은 어땠냐? 마음 찾기, 마음 알기, 마음 다루기, 마음 나누기, 마음 쓰기, 이렇게 해서 각자 갖고 있는 주제가 뭐였어요? 요즘 어떠세요? 요즘 어떠세요? 할 때 딱 대답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요. 왜 이럴까 하는 걸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아가는데 내 보면은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마음에 되도록, 그 마음대로 되도록 마음을 다루어 가는 거죠. 고치고, 기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지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딱 잡혔다 했을 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사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과 어떻게 어울려서 살고 있냐, 마음이 잘 통하냐 했을 때,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통하게 해갈 거냐, 뭐가 통하지 않느냐부터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나누는 방법, 함께 소통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알아보고, 결국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걸 알아본 것이 마음쓰기입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참 치밀하고 잘 짜여진 구조죠. 제가 정리했지만 참 정리 잘한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음 찾기 잘 지내시죠?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이 어떤지 잘 알고 있나요? 뜻밖에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요. 우리가 내 코가 석자라고 이런저런 일상에 쫓겨서 뭔지 모르게 바쁘게 사느라고 마음을 살펴보지 못하고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그런 채로 그냥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만나는 것이 죽음이죠. 그러면 허무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딱 멈추고 시작하는 것이 마음 찾기입니다. 내가 잊어먹고 살고 있었던 마음을 찾으려면, 자, 먼저 딱 멈추고 숨을 고르게 하고, 숨쉬기를, 숨을 원만하게 편안하게 쉬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고, 이 알아차린 마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면서 느끼는 거죠. 그대로 느끼면서 계속 깨어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깊이 있는 속마음까지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했을 때 마음 찾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였어요. 2주간에 걸쳐서 공부했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찾은 마음을, 이 마음 찾기는 계속하고 이 공부가 끝나도 계속 돼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찾게 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서 이 마음을 보면 내가 왜 이러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나 같은가? 이래서 이제 좀 객관적인 것들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런 거지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거지. 이거를 이해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제 마음 알기 과정이었죠. 무려 4주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죠. 세상 그 어느 것도 나와 뚝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죠. 나 역시 마찬가지고요. 특히 사람이란 존재는 몸과 마음을 갖고 서로 얽혀서 살기 때문에 잠시도 쉼 없이 온갖 생각을 일으키면서 부대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잣대를 가지고 나와 남을 비교하고 견주고 하면서 우쭐하기도 하고 움츠러들기도 하고 기뻐 들뜨기도 하다가 슬퍼 가라앉기도 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온갖 가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일어나는 각가지 모양, 6가지 기본 마음, 생김새,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이 좋게 쓰였을 때, 안 좋게 쓰였을 때 작용하는 쓰임, 이런 것들을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 같은 것을 이제 심리학의 여러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해해 보는 식으로 이렇게 마음 알기를 해봤죠. 이것이 이제 3주부터 4주간에 걸쳐서 6주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해한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 어찌하면 마음대로 될까? 이것이 이제 마음을 다스려가는 것, 다루어가는 쪽이었었죠. 가만 보면 세상에 찌들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아주 해맑은 순수한 얼굴을, 천진무구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찌른 어른들은 찌푸리고 있고 물어보면 죽지 못해 살지 이러고 있죠.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을 알게 되면 알수록 점점 힘든 일이 많아지고 포기하는 것이 많아지고 그래요.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바깥으로 세상을 탓해봐야 부질없고요. 그래서 안으로 살펴서 마음을 잘 다루면 이제 정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 우선 느낌을 그대로 알아서 또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쁜 것은 바르게 고치고 좋은 것은 그대로 잘 길러내서 이렇게 해서 잘 만든 마음을 또 잘 다지는 것으로, 이게 흔들리지 않게끔 안정되게끔 잘 다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다뤄가는 거죠. 이걸 이제 3주에 걸쳐서 7주부터 9주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내면이 되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나눠갈 거냐 했을 때 우리는 그 사회적인 동물이라 같이 어울려 사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내 마음, 서로 만나서 힘이 되는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모르는 사람과 있으면 왠지 좀 어색하고 서먹하고 그래서 싫고요. 또 아는 사람하고 있으면은 딱히 뭐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거나 뭐 설레거나 하지 않죠. 지겨워서 싫고 권태감 느껴지고 이러는 거. 이거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걸 면할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눠도 마음이 뿌듯하지 않고요. 얘기를 나눠도 찝찝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건 왜냐? 마음속 이야기를 충분히 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다면 뭐 뜻없는 이야기를 소란스럽게 주고받거나 또 만남이 허전함으로 남지 않죠. 후련해지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을 잘 통하는 방법이 상대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잘 듣고 경청해서 그가 전하는 마음을 잘 알아차려서 또 내가 일으키는 마음과 맞춰가면서 같은 느낌으로 하나가 되어서 내 깊은 속내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힘이 되는 인간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소통이 가능한 거죠. 이것을 이제 2주에 걸쳐서 10주와 11주 그렇게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12주부터 14주까지 3주에 걸쳐서 마음 쓰기를 알아봤죠.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답을 얻은 겁니다. 답을 찾아간 겁니다. 어떤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가 해서 이제 찾아봤을 때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 행복할까? 또 사랑과 인정을 듬뿍 받으면 행복할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행복할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찾는데 현실에서는 행복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 행복하려고 하면서 불행으로 가는 길을 걷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실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으로는 알맞은 마음을 잘 키우고 그래서 본래 갖춘 온전한 마음을 잘 이루어내면서 그래서 이제 키우고 이루고 이렇게 하고 밖으로는 서로 도와서 하나가 돼야 되겠다. 돕기 같은 것을 해가지고 쭉 정리한 것이 3주, 그러니까 12주부터 14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고요. 이게 이제 내 마음 찾기 공부를 시작해서 처음에 뜬금없이 그냥 숨을 살피며 이런 것부터 시작했죠. 이게 뭐야 싶었던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다 보면 그게 다 이렇게 잘 짜여진 그물처럼 이렇게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렇게 14주간 공부해 오시면서 참 수고 많으셨고요. 결국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자면 뭡니까? 행복이 먼데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노력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복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날마다 좋은 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아주 현명한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행복하십시오.